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 이승환 교수이고요. 현재 강원지역연합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강원특별자치도의 먹공예술 디자인 활성화를 통한 지역복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현재까지 조사되고 진행된 결과 내용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계획서 발표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음과 같은 4개의 카테고리로 정리하여 순차적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목재자원 수급 현황 파악 및 산업 인프라 분석 자료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산림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토 면적 대비 우리나라 산림률은 약 63%로 2020년 기준 산림 면적 및 인목 축적을 보면 1953년, 즉 전쟁이 끝난 직후 약 30배가 증가한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많은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이고요.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는 도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목공예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를 다음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과 여가 문화 생활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목공예는 창의적이고 정신적인 웰빙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82%에 달하는 산림 면적을 바탕으로 목공예 산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동시에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력을 극대화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공예 산업은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과 탄소 중립 기업, 문화적 전통 계승과 지역 주민 간의 유대감 강화, 그리고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과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미래가 밝은 핵심 목재 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공예는 단순히 나무를 깎고 다듬는 것을 넘어 우리 조상들의 뛰어난 지혜와 예술성이 담긴 전통 기술로서 고도의 기술력과 창의적인 디자인이 결합되어 탄생하는 예술 작품입니다. 각 작품마다 고유한 가치와 희소성을 지니고 있어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장인의 손길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전통 방식의 목공의 제작에는 조각 기법과 짜맞춤 기법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각 기법은 양각, 음각, 투각, 상각, 상형 기법으로 나눌 수 있고, 짜맞춤 기법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장부 맞춤, 반턱 맞춤, 쪽매 맞춤, 연귀 맞춤, 사계 맞춤 등 이외에도 다양한 기술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공의 제품은 목재라는 자연 소재를 활용하여 만들어지는 모든 제품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손길과 창의성이 더해져 기능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갖춘 작품으로 재탄생합니다. 이러한 목공의 제품은 제품에 따라 다양한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도 목공예는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 특히 첨단 디자인 기술과 창의적 예술성이 접목으로 새로운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는 목공의 산업 발전에 중요한 기반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장 확장성, 전문 인력의 고령화, 그리고 인력 수급 문제 등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목공의 산업의 현상을 정확히 분석하고 목공의 산업이 지역 경제와 연결된 전략적 발전 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의 18개 시군 목공예술 디자인 산업 시장 현황 조사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별 산림 면적과 인목 축적량을 보면 산림 면적은 인제군, 태백시, 화천군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목 축적은 영월군, 동해시, 홍천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지역별 2020년 기준 임상별 산림 면적 및 인목 축적을 보면 산림 면적은 인제군의 활렵수가 가장 높았으며 인목 축적은 홍천군의 침렵수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영급은 수목의 나이를 10년 주기로 구분한 것으로 침엽수, 활엽수가 대부분 31년 이상, 즉 3형급 이상 나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5형급 이상의 고령화된 나무들은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벌차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 목재 산업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는 목공예 업체뿐만 아니고 목재 관련 회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재목에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시기적 상황에 따라 생산 품목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목재 산업업체는 30% 정도 감소하였으며 회사법인과 개인 사업체 형태는 또 감소하였고 그 외의 형태의 회사는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종사자들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 수가 10명 이하의 소규모 업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는 강원도 내 목공예 업체의 분포와 주요 사업 영역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강원도 전 지역에 걸쳐 목공예 업체들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협동조합과 예비 사회적 기업 형태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지도는 개인 목공예 업체의 분포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 전역에 걸쳐 개인 목공예 업체들이 고루 분포되어 있지만 인구가 많은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에 집중되어 있고 또한 동해시와 영월군처럼 지자체 지원을 받는 곳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내에 목공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밴드의 분포를 시각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춘천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목공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 목공방의 개수는 일반적으로 2만여 개로 알려지고 있지만 2021년 목재문화지수 측정 보고서에 의하면 약 2천 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디자인과 상징성에 중점을 둔 완성도가 높은 소량의 고품질 제품을 주로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제작 방식도 과거 수공구를 사용한 수작업에서 최근 목재 가공 기술이 발전에 따라 첨단 기계를 활용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목공의 품에서 사용되는 목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호되는 목재는 특수 원목과 집성목이었으며 특수재 원목은 자연스러운 무늬와 질감이 뛰어나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 선호되고 있었고 집성목은 작업 편의성과 가격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선호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공예 품에 활용되는 나무들은 기본적으로 재질, 재색, 문양 등 다양한 특성과 가공성을 기준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수종별 산림면적 분포를 보면 침엽수재는 소나무가 다른 수종에 비해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고 활엽수재는 참나무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전국 목공업체 중 50개 업체가 응답한 목재 사용 현황입니다. 국내 목재는 소나무, 물풀의나무, 호두나무 순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입재는 오크재와 월넛 순으로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용되는 목재량을 보면 주로 수입재인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구입처는 주로 전자상 유통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기반으로 국산재 사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균일한 품질 보장, 용이한 수급,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목공의 인력 동향에 대해서 조사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목공의 인력은 크게 교육이수자와 정규교육 목공의 전공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자는 다양한 기관에서 받은 교육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거나 취미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술을 습득한 목공인들이고요. 정규 교육을 받은 목공의 전공자는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정규 교육을 받은 목공예인으로서 현대적 디자인과 공간 활용을 고려한 작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정규교육 목공의 전공자들을 취미 생활로
인테리어 소품 제작을 하다가 전문 목공예인으로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이시자들의 목공의 기술 습득은 보시는 것처럼 공방, 기술교육원 및 목공방에서 받은 교육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과 민간 자격증으로 구분되며 보시는 목공지도사, 목공체험지도사, 목공 DIY 교육사, 목재교육 전문가는 각 기관을 통해 받은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중 목재 교육 전문가는 산림청에서 발급하는 정식 자격증입니다. 이 그래프들은 국내 목공방의 경영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업체의 형태는 대부분 개인 사업체이며 종사자는 3명 이하의 경우가 전체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혼자서 운영하는 비율이 38%나 되고 연매출 결과에서 보듯이 1억 원 이하의 비율이 64%로 대부분 영세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와 토론회 개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공의 갤러리를 방문하였으며 현지 목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목재 원자재 가격 상승, 젊은 인력 유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부족, 작품의 마케팅 전략 부재 등을 의견으로 제언해 주셨습니다. 또한 양구목재 문화체험장을 방문하였으며 CNC 조각기 및 레이저 각인기 등 첨단 장비를 비치하고 있었으나 창의적 기법을 창출할 수 있는 전문가와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강원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강릉 38 종합목재를 방문하여 대표님과 가구회사 연구원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소나무재의 가구용재로서의 활용 가능성 및 디자인과 시장성 그리고 대학과의 산학연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최종 보고서의 토론회의 발표 책자와 토론 내용을 정리할 보고 드릴 예정에 있고요. 또한 10월 18일에 산업계 현장 전문가와 교육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포지움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공의 교육 분야의 현황 및 문제점으로 정규교육을 받은 목공예인이 감소하고 있고 오히려 비정규 교육을 받는 목공예인들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다양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적 디자인 공법을 융복합할 수 있는 전문 목공예인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최종 보고서에는 기존 목공의 교육 자료에 현대적 디자인, 디지털 제조 기술과 첨단 장비 활용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간 발표를 마치고 최종 보고회 때 또 뵙게 되겠는데요. 시간이 10분 정도라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 최종 보고서에 저희들이 기획한 그리고 또 그 조사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